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 경찰학과 박미랑 교수입니다. 범죄학자고요. 지금 카라에서 동물범죄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라 동물범죄 전문위원회에 제가 합류하게 된 계기는 사실 제가 범죄학자다 보니까 인간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범죄라는 거의 속성이 결국에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예요. 근데 그럼 우리 사회의 약자가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아왔는데 약자와 약자를 찾다 보니 사실 동물에게까지도 큰 관심을 갖게 됐고요. 범죄학자로서 이 사회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약자가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거기에 일조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동물이 안전할 수 있는 사회, 우리 사회에서 사실 인간에 대한 관심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존하는 사회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가장 배려받지 못하고 약한 존재로 여겨지는 동물들도 안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제가 좀 지식 기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카라에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기부 활동을 조금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카라에서 이제 동물범죄 전문위원회를 꾸린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초대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동물 학대 범죄가 되게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근데 동물 범죄 문제를 사회로 이제 수면으로 이끌어 주신 데는 저는 카라와 같은 동물 보호 단체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일차적인 기여를 많이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러한 동물 학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지만 경찰에 막상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대했던 경찰의 수사 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경찰의 수사를 하면 우리나라 과학 수사 이런 거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동물학대 범죄, 동물에 대한 범죄도 경찰들이 그렇게 움직여줄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신고를 막상 해보고 나면은 경찰들의 초동 수사가 미진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건을 접수해주지도 않는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경찰들 전체가 인간에게 발생하는 범죄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동물에게 발생한 범죄까지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물학대법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학대의 문제점과 이제 경찰이 어떻게 민첩하게 반응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속 전달을 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일차적으로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하면 경찰들을 이제 접하다 보니까 수사가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 경찰의 탓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은 경찰이 들으면 좀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형사사법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건이 이제 발생하면 수사를 하는 경찰 단계가 있고, 그걸 기소를 하는 검찰 단계가 있고, 선고를 내리는 법원 단계가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다 한들 그러니까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되면 매우 약한 형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만의 문제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시스템에 몸을 담그고 있는 모든 이 법조인들이 동물학대 문제에 조금 더 민감성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이 지금까지 공개가 많이 안 됐었거든요. 판결문이 공개되는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판사들은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사실 평가를 받을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판결문들이 다 공개가 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판결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법관들이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판결문들을 모아서 사실 사람들이 이 판결의 트렌드나 판결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라는 이 가능 시장이 열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암암리에 판결문을 모아서 사실 비판을 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판결문을 모아서 동물학대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학자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역시나 또다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 단계의 판결의 문제점을 더욱더 이제 에비던스, 증거에 기반해서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요? 민감성을 높이거나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좀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렇게 판결문 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에는 대법원 판례 정도만 공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리걸테크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판결문을 이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무료로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나 죄명으로만 사실 판결들을 뽑아내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법원이나 이제 경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즘의 동물학대 사건을 좀 살펴보면 이게 사실 동물학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던 모든 범죄들이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를 모든 범죄에서 다 발견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동물학대 문제도 예외가 아닌 거죠. 예전에는 그저 그냥 싫고 괴롭히고 뭐 이렇게 뭐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동물에 대한 것만 했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사실 영상을 게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유포를 하고 이것을 온라인으로 올리냐라고 한다면 사실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돈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이 구독을 하거나 시청을 하게 되는 게 다 금전적인 이득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영상들, 더욱더 자극적이고 잔인한 영상들을 올리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까지도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우리 현행법상 동물보호법에서는 영상을 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금지는 되어 있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제로 이제 이것이 경찰에 단속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잡히지 않는 거고,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또다시 금전적 이득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법적인 행위, 범죄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을 어떻게 금지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고양이 학대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고양이 자체를 싫어하는 사건이랑 고양이를 예뻐하는 사람들 혹은 고양이를 보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혐오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특징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캣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 물론 캣데디도 있지만 그 캣맘이라고 하면서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 동물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모성이나 공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공격하는 것들을 보면은 저는 사실 이게 젠더 갈등과 함께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양이 학대자들의 이제 뭐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남성이 대다수가 되고 젊은 남성들이 이렇게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 보면 사실 젠더 갈등 문제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범죄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한 자가 강자를 괴롭히진 않아요.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만약에
고양이를 돌보는, 동물을 돌보는 존재들이 마동석 같은 남자가 많다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고양이를 혐오하거나 고양이를 괴롭히는 남성들이 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권력 관계가 그대로 또 표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도 있죠. 일단 처벌을 받으려면 붙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붙잡히려면은 누가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되는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모든 사건을 다 알아서 수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지만 사실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처벌을 몇 년을 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잡히냐 안 잡히냐거든요. 그래서 왜 범죄를 했느냐라고 물으면 붙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범죄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붙잡힌다라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붙잡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의 그러니까 뭐 경찰이나 형사사법 시스템이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 굴을 하면은 안 되고 계속 신고를 해서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범죄자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처벌을 엄격하게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사건이 그 가해자랑 형사사법 기관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을 낳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 동물학대 범죄를 예방하는 데 나의 역할도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함께 보시는 분들도 인지하고 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